성장률은 내리고 금리는 동결하고 상저 하고가 가능할까? 저렇게 뉴스의 제목이 묻는 건 뭡니까? 상저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5월달에 1.6에서 1.4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이 1%대는 가능할까? 어쩌면 0%대로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2024년 되면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려도 하나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다. 게다가 8월달에 금리 인하도 얘기한다. 노무라 정권에서 얘기했죠.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라가 얘기한 것들이 상당수가 맞아떨어졌습니다. 2024년 8월에 한국이 기준금리 내릴 수 있다에 무게를 두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7만 전자에 안착했다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개폭망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재할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주들이 손해를 대폭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협력업체들이 고통을 되게 감수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벌써 2023년 시작할 때부터 경비를 50% 이상 절감하라. 복사지도 이면지 쓰라. 사무용품 아껴 쓰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한때 분기에 5조씩 벌어들이던 기업이 분기 적자를 염려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삼성전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반도체 관련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수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경기도 매우 안 좋죠. 그동안에 건설업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영끌하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쳐먹었죠. 이제 그게 끝물에 온 거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자영업자들 원금하고 이자 납부 이후에 계속 해주고 해줬던 게 지금까지 왔죠. 그게 9월이면 끝난다는데 또 연장해줄지. 뭐 보면 알겠지만 상황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향해 가고 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5월달에 전망이 1.4%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연말 되면 1%대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4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 이게 잠시 잠깐 그러고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죠. L자형으로 되게 어려워지는 기간들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러시아도 안 좋고 전부 다 안 좋죠. 한국만 독야청청 괜찮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자꾸 중국에다 대고 자극적인 얘기를 해대는 판에 사드로 인한 보복보다 더 심한 보복이 올 것 같죠. 한국은요 여소수 하나로도 휘청거리는 나라인데 중국이 맘먹고 한국 괴롭히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되게 폭망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중국이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이 한국에게 호의적으로 보여줘야 한국이 좀 숨통이라도 튀는데 자꾸 극단적으로 일본과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제일 나쁜 놈들이 이래버리면 정치적으로야 뭐 윤석열이 자기의 뭐 보호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어떡하려고요.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매우 안 좋죠. 지금 가만히 있어도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폭망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바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우려스럽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우려스러운 현실을 이제 바짝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알고도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뭐 누구나 다 뻔히 보이는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의 눈에 안 보인다. 그건 거짓말이죠. 확실한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참에 경제 망가지는 건 모르겠고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 적자 많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알짜 국유재산들 대거 대기업들한테 재벌가들한테 팔아먹고 커미션이나 좀 받아 챙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번에 이러고 나면 자기네들 정권을 또 다시 잡을 일이 영영 영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참에 바짝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마이너스는 아니어도 하반기도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을 거다. 하반기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1.4%. 우리가 2월달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 2.5%까지 봤어요. 근데 1.4%까지 내려갔죠. 근데 좀 봐야죠. 1.4%가 아니라 1.0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반등 어렵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 아니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하반기에 안 나아집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 1%는 커녕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기 침체 왔고요. 소비자 물가 뭐 낮춰졌다고 얘기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쏘올리면 한국은요. 그냥 2% 이상의 한미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이 다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까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 놈들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되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켜내는 건 누굽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한국은행도 믿어서도 안 되고 정부도 믿어서도 안 되고 기업도 믿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믿으면 그 믿음이 삶을 망가뜨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뻔한 얘기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맞죠.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8월달에 금리 내린다라는 그게 좀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든가 말든가 아니 몰라. 안 그러면은 경제가 더 망가지겠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경제 파탄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앞으로 개돼지들, 무리하게 빚진 이들, 못 모르고 문해충으로 사는 이들 인생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지금의 저 한국은행 총재, 지금의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국민들이 만든 거다.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